한국 영화 빅3 가운데 하나인 영화 사생결단이 오늘 개봉했습니다. 지난주 언론에 공개된 이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주연 배우 류승범, 황정민 씨의 연기가 아주 일품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영화 주간지 필름 2.0의 한승희 기자와 함께 영화 사생결단에 대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생결단, 이 제목부터 아주 강한 느낌이 팍팍 오는데요. 이 네 글자 제목이 옛날에 홍콩 영화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뭐 열혈라마라든지 그런 영화, 영혼본색이라든지 네. 이런 영화들 약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80년대 홍콩 누아르 영화와 스타일적으로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또 비정한 남자들의 세계를 그렸다는 그런 장르에서 누아르로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그런 인상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제목이 굉장히 센데 사생결단 뭐 뜻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뭘 한다 뭐 이런 네. 뜻이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뭐 영화 제목만 보고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출연했다는 거는 조금 가장이 섞인 거지만 일단 제목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배우들이 출연 동기 중에 그런 게 있고요. 또 그 제목 때문에 그 촬영장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긴장감이 많이 돌고 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보통 그 영화 촬영장 그 비디오 그 필름을 보면은 네. 모니터 앞에서 서로 웃고 막 재밌어서 막 감독들이나 배우들이 얘기들 수다도 많이 떨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사생결단은 좀 사생결단하는 분위기라서 농담 한번 제대로 못했다는 그냥 어쨌든 제가 황정민 씨가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촬영하는 내내 뭐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얘기 같은데 아무래도 촬영장에 이 사생결단이라고 쓰여진 시나리오들이 막 여기저기 있으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그럼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소재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마약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네. 예, 마약이 한국 영화에서 소재로 그렇게 쓰여진 적이 많지는 않았어요. 일단 그 실제 스토리에서 약간 그 실화에서 뭐 따왔다기보다는 그런 그 상황들을 갖고 있는데요. 1998년 IMF 이후에 그 부산 지역에서 그 실에 빠진 사람들이 마약에 좀 손을 댄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산 지역이 마약 밀수를 하기에 이제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약 사범들이나 이런 것들이 늘었었는데요. 밀수뿐만 아니라 직접 제조까지 할 정도로 말하자면 뭐 뽕천국이었다 당시에 이런 그 실제 그런 어떤 형사사건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사생결단 이 영화는 이제 마약 수사관과 마약 판매 체계, 악어와 악어새 같은 그런 지긋지긋한 관계를 비정한 그 누아르 영화로 담아낸.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뭐 실화에 근거했다든지 역사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90년대 후반에 한국 사회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네. 마약에 손을 대서 뭐 폐인이 됐던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마약을 소재로 한 영화다. 상당히 이제 소재 자체가 좀 무겁기도 하고 좀 다루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기존에 이제 한국 영화 가운데 마약을 다뤘던 영화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뭐 공공의 적 같은 형사 영화에서도 약간 마약 사건들이 조금씩은 나오긴 조금씩 했었는데 나오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마약 사범들이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뽕쟁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에서 그렇죠. 예. 심각하게 잘 다뤄지지가 않았었고 이제 마약만 하더라도 소품인데 제가 보기에도 밀가루네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네. 그렇게 좀 현실감이 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헐리우드 영화처럼 마약 중독자들의 얘기가 뭐 이렇게 심각하게 아니 본격적으로 다뤄진 건 없었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에서 마약 문제가 그렇게 심각할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비중인지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마약을 평생 한 번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또 마약에 약간은 그 위험의 그늘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다룬 영화가 사생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이전에 마약을 다뤘던 영화들하고는 이번 영화는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그 마약을 그냥 단순히 뭐 범행 중에 하나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네. 마약과 관련된 어떤 그 세계를 다뤘습니다. 영화를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한 최호 감독이 마약 그 복용자들을 건너서 소개를 받아서 실제로. 예. 예. 수사관들과 아니면은 뭐 유경험자들 또 뭐 정가 관련 그런 분들을 어렵게 만나서 그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보통 이제 발로 쓴 시나리오다라고 말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직접 발로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직접 예. 시나리오를 쓰네요. 한 뭐 시나리오 과정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다뤄지는 그 마약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들이 굉장히 현실감이 넘치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좀 거북할 정도, 아, 저렇게 마약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영화 자체는, 아, 마약을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계몽적인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네. 거기서 나오는 그 마약에 관련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좀 처절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 마약을 하면은 뭐가 좋으니까 하겠지라는 그 호기심마저 싹 가실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그런 네.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그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듣고 보니까 좀 오싹하기도 네. 한데 그렇다면 주연 배우 류승범 씨나 이 황정민 씨가 마약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뭐 마약 판매상과 또 형사의 관계를 그리게 되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형사로 나오는 사람이 황정민 씨고요. 황정민 씨, 예. 마약 판매책으로 나오는 사람이 유승범 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승범 씨가 이번에는 뽕을 하는구나, 연기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유승범 씨는 이제 전혀 안 하고요. 그 영화에서 추자은 씨가 요즘 가뜩 예뻐지는 추자은 씨가 네. 마약 중독자로 나오는데 그 몸 떠는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실감나게 되게 잘해줬어요. 네, 추자연 씨 이번 영화에서 아주 연기 발전을 제대로 했다고 들었는데. 예. 네. 유승범 씨는 이제 온 집안이 그 마약 때문에 망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이렇게 마약 심부름을 하면서 마약 판매책으로 지금 먹고 사는 형편이긴 한데요. 너무나 독한 것이 평생 마약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엄마, 삼촌이 다 마약으로 죽었기 때문에 네. 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신은 마약을 팔지만 절대로 자기한테 마약을 하진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사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실제 그쪽 바닥에서 자기 마약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마약만 파는 그런 공급책이나 판매책을 독종 중에 독종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네. 유승범 씨가 그런 독종 연기를 되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네, 류승범 씨 역할이 상당히 독특한데 자신은 마약을 팔면서 자신은 절대로 마약을 하지 않는 이런 캐릭터다. 그리고 또 마약상을 벤처 사업이라고 주장한다고 들었어요. 예, 수익률이 뭐 300%인가 그렇대요. 그 마약 제조하는 과정도 영화에서 다뤄져요. 전 마약 제조 과정이 그런 줄 몰랐는데 이렇게 재미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려나?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해서 제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밀가루 뭐 흩날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해서 제조를 하는구나. 그런데 한 덩어리에 이제 얼마씩 하니까 그 덩어리가 몇 개가 되면은, 큰 얼마다.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마약을 사는 소비자들. 이 소비자들의 중독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판매하는 그 공급자가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팔라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수익률이 높겠죠? 네. 류승범 씨 이번 영화에서 아주 독종 마약 판매책으로 나오는데 워낙에 이제 나이답지 않은 연기를 잘 보여줬었잖아요, 기존에. 이번 영화에서도 뭐 역시 기대할 만하죠? 예, 그 본인은 영원한 기대주로 남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유승범 씨 데뷔한 지 한 뭐 5년 그 정도쯤 됐습니다. 작년에 주먹이 운다라는 영화에서 최민식 씨와 같이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때도 좀 독종 그 권투선수로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수함이라는 영화에서 또 이렇게 특유의 재기발랄한 코미디 연기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센 영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이제 피 묻히는 영화 안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한 번은 센 영화, 한 번은 좀 가벼운 코미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출연하면서 연기 폭 점점 넓히고 있는 모습들, 아직도 기대할 만한 여지가 많지만 정말 매력 있는 배우예요. 예. 예. 얼굴 자체에서 이미 카리스마가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영화 시나리오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영화의 배경이 부산이다라고 하는데 부산이면 이제 부산 사투리를 좀 잘 구사해야 했을 텐데 류승범 씨 사투리 어땠나요? 예, 유승범 씨는 충남 아산이 고향입니다. 전혀 다른데. 네, 그리고 예. 고향에서 일찍 떠났기 때문에 거의 서울 말씨를 쓰는데요. 장동건 씨도 친구에서 부산 말씨 쓰고 그랬잖아요. 이 영화의 그 제3의 주인공이 황정민, 유승범 다음에 부산이라고 할 정도로 부산의 어떤 지역색들이 크게 반영된 그런 영화인데요. 네. 유승범 씨가 사실 나는 사투리 하는 연기랑 바보로 나온 연기,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런 연기는 안 하겠다. 왜냐면 그런 연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지역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런 그 바보 자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상당히 힘든 역할 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 뭐 너무 좋으니까 출연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말씨를 익혔는데요.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경남 마산이 그 고향이에요. 네, 얼추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가 좀 아무래도 유승범 씨가 달리 유리했을 것 같은데, 유승범 씨, 저는 이제 부산 지역 사람이 아니라서 그 잘하는지 못하는지 예민하게 그 반응을 할 수는 없었지만, 네. 대체로 듣기에 거북하지 않고, 뭐 튀지 않고, 뭐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캐릭터 연기가 중요한 거였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하나도 뭐, 예. 잡을 만한 데 없이 잘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또 예. 이제 부산 사투리를 마스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류승범 씨가. 네. 자, 그리고 류승범 씨, 황정민 씨는 이전에 이제 다른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 이미 한번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영화 촬영할 때 조금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5년 전에 출연했던 영화였고요. 근데 그 영화 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흥행에는 조금 예, 좋지 상도 많이 타고 뭐 배우들도 뭐 황정민 같은 배우라 박원상 씨라든지 이런 배우들도 많이 발견이 됐는데 많이 이렇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유승범 씨는 웨이터로 나오고 황정민 씨는 그쪽에서 드럼 치고 있죠. 사실 저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류승범 씨나 황정민 씨를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었거든요. 둘 다 무명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요즘에 그 두 배우가 인터뷰를 하면서 꼭 그런 질문을 받는답니다. 뭐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후에 몇 년 만인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다들 보고 얘기하는 건지 안 보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때 그 영화 안 찍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네.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유승범 씨랑 황정민 씨가 5년 전에 한 영화에 뭐 출연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이후로도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어요. 아, 원래 사적으로 친한 사이군요. 배우들이 각자 영화 촬영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친분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면서 친하게 지낸다고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네. 두 분 뭐 서로 영화 출연하면은 VIP 시사에 가고 사적으로도 뭐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고요. 이 영화 시나리오 받고 나서 뭐 어떤 배우가 상대역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서로 사랑의 짝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기도 참 쉽지 않았을 네. 텐데 그 두 주인공은 그러면 두 분의 이제 호흡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던가요? 예, 호흡이 되게 좋았는데요. 뭐 호흡에 대한 표현도 좋습니다. 유승범 씨 같은 네. 경우에는 탁 치면 탁 오는 이 느낌은 말로 설명 못한다. 네, 얘기를- 연인 사이에서도 그런 정도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만큼 이제 잘 통했다는 얘기네요. 예, 황정민 씨 같은 경우는 뭐 유승범 씨와 호흡이 얼마나 중요했고 잘 됐냐라고 했더니 보통 이제 100%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300만 % 좋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호흡이 중요하고 황정민 씨 같은 연기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그 연기가 유연해요. 계산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느낌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너는 내 운명 보셨잖아요. 얼마나 전도연 씨랑 호흡이 잘 맞았는지. 네. 한 시상식에서 뭐 여러 가지 상을 여러 번 탔기 때문에 다른 그 소감이 유명하지만 뭐 도연아 너랑 이 영화를 해서 나는 너무 행복했고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황정민 씨는 상대 역과의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우인데 이번에도 그런 면에서는 두 분이 잘 맞았던 것 네, 같습니다. 너무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네. 배우. 그리고 황정민 씨는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너는 내 운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영화가 차기작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너는 내 운명으로 너무 떴죠.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달라졌기 때문에 황정민 씨가 그런 그 너는 내 운명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는데 좀 영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담감 갖고는 영화 못 찍는다. 나는 언제나 뭐 새롭게 시작할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정민 씨 너는 내 운명으로 떴지만 그 전서부터 꾸준하고 성실한 연기자라는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연극을 통해서 또 다져진 그렇죠. 연기력. 예. 그 깜짝 스타, 반짝 스타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계속 가져도 배반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열심한 연기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류승범, 황정민 주연의 영화 사생결단에 대한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이 두 배우의 연기가 빛을 발하는 영화 사생결단. 이 배우에 대한 기대치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